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제도 설계 디자인 작업 068번 파트 1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도면은 편심 구동 장치의 2D 2차원 조립 도면이고요. 자, 이 조립 도면에서 본체 부분에 대한 측정 및 투상 도면 제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체는 1번 부품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 자, 전체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껍데기 부분이죠. 예, 여기 전체, 여기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 예, 도면상으로는 요 부분이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면, 예, 측정, 투상, 도면 제도할 건데,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부품 전체 측정 및 투상 제도 방법, 탭, 즉, 암나사 제도 방법, 베어링 조립 부분 제도 방법, 두께 표현 및 리브, 볼트 구멍 제도 방법, 케이스 규격집 및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기 있는 1번 전체를, 예, 다 이제 측정하고 투상 도면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파트 1으로 조금, 예, 분할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D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이거 등을 사용할 거고요. 예.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예, URL 제공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거 됐고요. 지금 이제 파트 1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자, 왼쪽에 이제 도면 조금 해독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이게 이제 편심 구동 장치의 2차원 조립 도면이고, 전체적으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이제 부품 4가지만, 예, 우리가 이제 도면 제도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번 본체죠. 본체는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죠. 여기 해칭선 선택하면 이제 이게 이해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거 이해되셨고, 왜냐면 편심 구동이니까 편심이 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전달 요소로는 스프로킷이 들어갔습니다. 스프로킷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전거 체인이 여기 걸리죠. 예. 예, 자전거 체인이 걸리는 스프로킷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편심축이 회전하게 되면 링크하고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이제 위아래로 여기 피스톤 같이 생긴 이 부분이 길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운동에 따라서 이제 상단에 또 어떤 다른 연결된 장치하고 어떤 힘을 전달하거나 빼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런 구동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체부터 그릴 텐데, 이 도면은 이제 봤더니 왼쪽에는 올실이 있는 커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620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디프놈 볼 베어링 03계열, 62계열의 03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또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도 중심선이 있다 그죠? 요거는 축선의 중심선이기도 하겠지만, 자, 우선 수직선의 요 중심선은 좌우가 이제 대칭이라는 그런 개념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딱 봤을 때 좌우가 형태적으로는 대칭으로 저는 눈에 보입니다. 자, 요것만 검증하지 말고 우측면도 보면 우측면도도 이게 반단면도로 되어 있죠. 4분의 1단면도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여기 오른쪽하고 왼쪽이 같기 때문에 반단면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대칭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원단면도고 얘는 이제 반단면도 되어 있고요. 어쨌든 좌우가 수직선 기준에서는 다 좌우가, 예, 대칭인 게 파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평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는 위아래가 전체 대칭은 아닌 것 같고 요거 기준으로는 요 부분은 대칭 같습니다. 여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위아래가 대칭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 요 부분도 여기 중간에 이제 링크를 빼놓고는 여기가 이제 또 대칭으로 보이죠. 예. 자, 그런 특징을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요 중심선을 두 개 X라인으로 그려놓고 왼쪽에 어디든 간에 기준 하나 잡아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겠죠. 상단에 보니까 이게 해칭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해칭이 또 반대로 또 돼 있다 그죠? 두 겹으로 돼 있고 여기도 해칭이 한 몸에 안 돼 있고 쪼개져 있죠. 그래서 해칭의 방향하고 틈 간격 혹은 이 각도가 달라졌다는 소리는 부품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본체는 요거까지만 본체 같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해칭 방향이 다르고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향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해하셨으니까 도면 해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X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엑셀 엔터 치시고, 자, 수직, 이제 수평 클릭, ESC. 자, 저는 이 중심선을 일단 바꾸지 않고 다 외형선 바꿔놓고 마지막에 여기 중심선 바꿀 건데요. 얘 중심을 저는 이제 여기로 본다 그랬죠. 됐죠? 예, 좌우 위아래가 대칭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부분부터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베어링이 들어가는 요 부분부터 완성해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 이제 우리가 그 대칭 치수라는 거, 이제, 대칭 치수라서 갑자기 이제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기준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대로 두면 되고, 나머지 그림은 그릴 때는 어떤 기준이든 뭔가 기준 잡아서 여기 사이즈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령 우리가 이제 여기 끝부분, 이 끝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측정을 한다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측정을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대칭 치수 같은 경우는 이 중심은 중심대로 그렸지만 우선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이 측정기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자겠죠. 일반적으로 측정기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절반만 측정을 잘 하진 않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이렇게 측정하지 말고, 저는 이제 이거를 중심선이 있다면 항상 이게 대칭 치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좌우가 같은 사이즈라면 대칭 치수면, 측정기 가지고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측정하라 그럽니다. 예, 이렇게 전체를 측정.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파악된 이 값의 절반은 이제 옵셋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절반만 측정하지 말고, 대칭인 경우에는 절반만 측정하지 말고, 대칭 치수니까 이제 전체 사이즈를 측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 수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측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치수를 대칭 치수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칭 치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칭 치수. 이런 식으로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쪽은 104가 나왔으니까 절반이겠죠. 옵셋, 오엔터, 104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하나. 여기가 이제 104의 절반인 거죠. 이해되셨죠? 반. 어차피 이제 왼쪽을 완성해서 요거 중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밀어 해버리면 오른쪽 완성되니까 한쪽만 제대로 만들어도 오른쪽은 따라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측정은 대칭 기준에서 측정은 무조건 지름 방식으로. 대칭 지름. 이걸 대칭 치수라고 불러요, 저는. 요 치수 측정했으니까 이제 요쪽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도 67이라고 이제 지름 방식으로 측정을 했죠. 자, 그럼 옵셋 67 나누기 2로 해주고 위로 보내시면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가 뭡니까? 결국은 여기 끄트머리죠.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선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림, tr 엔터, D로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요 모서리가 어딥니까? 여기가 완성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이건 중심선이고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만든 김에 이 부분 좀 완성하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이 부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있는 건 여기 중간에 여기 앞나사 탭이 보인다, 그죠? 제가 탭 그리는 것도 설명드린다 그랬으니까 앞나사 부분. 어쨌든 여기에는 커버가 들어가 있고 카운터보호 구멍 안에 볼트 머리가 이제 여기 완전히 쏙 들어가 있다, 그죠?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렌치 볼트 같습니다. 렌치 볼트라는 거는 오른쪽 우측면도 보면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L 렌치 가지고 이걸 풀거나 조이겠죠. 뭐 그런 형태고 구멍이 쏙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커버를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들어가는 게 확인됐으니까 확인했고.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PCD, 그러니까 볼트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 요 거리는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측정기 가지고 요 중심하고 요 중심을 한번 측정해 주십시오. 했더니 52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옵셋으로 52 나누기 2로 해서 볼트 중심, 일단 중심 하나 그렸고요. 얘도 중심선 아직 바꾸지 않습니다. 좀 완성해 놓고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요거 가끔 헷갈리시는 분 계셔서 여기까지 그리신 분 계신데 여기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요 부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볼트 사이즈 어떻게 측정합니까? 볼트 사이즈는 여기 측정하시면 되죠. 측정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LI. 자, 여러분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시고 저는 CAD 명령으로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M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M4는 미터 보통 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터 보통 나사 됐죠? M4의 미터 보통 나사예요. 그러면 여기 앞나사 기준에서는 요 부분이 안찌름, 여기가 여기 골찌름에 해당하죠? 여러분 여기가 골찌름이죠. 그럼 골찌름은 파이 4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옵셋 2mm로 해서 한쪽만 그려주죠. 일단 이 부분이 됐죠? M4의 절반의 골찌름이고, 자, 안찌름은 좀 이따 파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측정해야 되는 건 본체에서부터 볼트 깊이까지인데, 이제 확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볼트 깊이를 이제 측정하게 될 때는 여기 탭 깊이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는 실제로 이제 탭 앞나사를 내기 위해서 이제 기초 구멍인 드릴로 구멍을 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탭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여기는 볼트 부분이니까 이거는 빼고, 여기 조금 선의 색깔 좀 달리 했는데 이 부분 여기서 요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 선이 여기까지 있는 건 아니고 이 끝까지 사실은 있게 돼요. 선이 겹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실제로는 뭐냐면 완전 나사부고, 요 경계선 기준으로 요 밑에 부분이 불완전 나사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이렇게
외형선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졌고요. 그래서 측정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볼트, 그러니까 여기 앞나사 탭의 볼트 요 깊이를 여기까지, 이 경계선까지 해주십시오. 여기 8이 나옵니다. 측정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만들어 가면 돼요. 자, 8mm 확인했으니까 옵셋 8이라고 하고 깊이를 좀 넣어주고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만들어진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림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고, 됐죠? 뒷부분만 일단 끊어놓고요. 여기는 8mm로 만들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고요. 자, 그러면 앞부분 여기를 그러면 몇 mm인가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저는 3mm 정도 여기 옵셋 해버립니다. 요거 옵셋 해버립니다. 그래서 옵셋 O 엔터 치고 3mm로 그냥 옵셋 해버려요. 이렇게. 예. 요 부분은 이제 드릴 깊이, 기초 구멍을 내야 되는 드릴로 내야 되는 기초 구멍 깊이. 그리고 앞에 요 부분은 118도긴 한데, 일반적으로 CAD 제도할 때는 118도 나누기가 조금 귀찮죠? 그냥 120에서 나누는 게 60도로 꺾어서 만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0도로 만들 거예요. 예. 표준 드릴 날각은 사실 118도인데 120도로 CAD에서는 그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이해됐죠? 이 부분 우리가 만드는 선 옵셋 3mm 정도 했다는 거. 요까지 그렸고요. 자, 그려놓고 나서 이제 안쪽에 보면 안찌름 이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 M4라 그랬죠. 미터 보통 나사라 그랬고, 그래서 이 값의 10분의 1, 즉 0.4mm 정도를 보통 옵셋합니다. 옵셋 0.4로 해서 이렇게 옵셋을 해주는 편인데, 자,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고 싶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물론 이 0.4로 그려도 사실 맞고요. 우리 규격집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 첫 번째 요 규격집은 큐넷 공단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시험용이고요. 큐넷 여기 첫 번째 보면 미터 보통 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터 보통 나사 M4를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당장 그린 건 골지름이고 필요한 건 안지름이에요. 앞나사 기준. 자, 그럼 10번을 찾아가면 되죠. 미터 보통 나사의 10부분. 자, 여기 찾아오시면 되죠. 찾아오셔서 이거 찾는 방법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M4가 위에서 두 번째 부분이고 피치가 0.7이라고 써 있고요. 쭉 따라가 보면 앞나사 기준에 방금은 골지름을 우리가 4라고 파악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지름을 그려야 되는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 사이로 돼 있어요. 3.2 사이. 아까 제가 10분의 1, 그러니까 0.4로 했으니까 위아래로 빼면 4에서 여기 3mm에서 0.4, 그러니까 3.2가 되는 거죠. 얼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값이, 데이터가. 10분의 1로 옵셋 한다고 했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요거 가지고 또 옵셋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3.2 사이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좀 정확하게. 자, 그러면 옵셋은 소수점이 되지 않는 건 알고 계시니까요. 3.2 사이가 아니라 3242 나누기 2000.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다 1000을 곱했습니다. 소수점을 뒤로 빼야 되니까. 됐죠? 엔터 치고 얘 클릭하고 요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조금 요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MI 엔터 치고 클릭. 요 미러로 일단, 그러면 얘들은 안찌름이죠? 예. 요거 측정해보면 3.2 사이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뭐 무방합니다. 아니면 그냥 10분의 1로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요건 제가 디테일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자, 요거 3.2 사이의 절반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 8mm라고 했던 요 부분, 경계선 부분, 다시 도면으로 돌아올게요. 요 부분이 제가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이라 그랬죠. 예. 요 선 기준으로 트림으로 클릭, 엔터, 앞부분 여기 커팅해 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 여기 바깥에 해당하는 골지름 살고, 안지름 살고, 그 다음에 안지름 요 부분에 몇 도, 그 120도짜리 선을 그려야 되는데, 선을 그냥 그리지 말고 X라인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X라인 엔터. 각도를 주면서 선을 그릴 거니까 A라고 앵글이라고 해서 A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0을 꺾인 선을 이제 처음부터 그리게 됩니다. 예. 요거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그럼 그 선은 여기다가 여기 교차점에다가 콩 찍으면 우리 뭐 그린 겁니까? 요거 하나 그리신 거예요. 마이너스 60도로.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DR 엔터 클릭하고 요거 끊어주고, 끄는 김에 여기도 끊어줄까요? 네, 정리한 김에 여기 정리를 다 해버리죠. 그러면 모양을 갖췄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네, 여기 좀 정리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요 부분 꺾인 부분도 보이죠? 여기도 각도가 30도입니다. 아까는 60도로 얘를 내렸으면 여기 기준에 요거는 이제 30도로 그림을 내려주면 돼요. 자, X라인 엔터, A 엔터, 마이너스 30 엔터 주시고 그 교차점을 여기다가 콩 찍어주면 됩니다. 아까는 여기 찍었고 60도, 마이너스 60도, 지금 마이너스 30도로 여기 콩 찍어주면 되고, 트림으로 선을 찍어놔주고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선은
여기 이 선하고 요 선은 무슨 선이 돼야 됩니까?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실제 나사 부분은 사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실물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단면으로 보면 나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잘 알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는 방식을 이제 약도법이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그리는 거죠. 약도법으로. 자, 어쨌든 이 선은 사실은 이 왼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 안찌름은 보이지만 골찌름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숨은 선은 아니고요. 이 선 부분은 요거 안찌름하고 골찌름 구분 주기 위해서는요. 요 부분, 나사 부분은 상단에 올라가면 레이어를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셔야지 정답입니다. 요 부분만 가는 시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형선이에요. 왜? 단면 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즉 앞나사 쪽에서는 여기 골찌름,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 부분만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단면에서는. 자, 트림으로 바깥선 또 지워주면 됐죠. 8mm하고 3mm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잡아서 미러 기능, MI 엔터 치시고, 중간에 클릭해서 앞쪽으로 또 클릭하고 엔터. 예. 그 다음에 삐져나간 선들 TR로 엔터, 클릭, 또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자, 그 다음에 앞뒤로 이제 좀 많이 삐져나간 선들 중심선 보이죠? 요거는 BR로 브레이크로 끊어 주십시오. 끊어주고 이레이저로 지우고 이레이저로 지우고 여기까지 이상 없으면 됐죠. 자, 요 중심선 클릭하고 상단에 올라가서 뭘로 바꿉니까? 중심선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지금 여기 그린 게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앞나사 탭 부분 여기 그리신 거예요. 이거 하나. 예, 제가 설명드렸죠. 자, 요거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금 이제 그리는 와중에 저장 한번 할게요. 컨트롤 S. 저장 기능은 상단에 가면 여기 디스켓 모양 하나 보이죠? 디스켓이 있거나 상단에 저 심볼 들어가면 저장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꼭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캐드 작업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저장해 주십시오. 저장해 주는 습관.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거 퀵세이브로 지금 저장하고 컨트롤 S로 저장했어요. 여기까지 그리면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부분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부분을 무턱대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값은 나왔지만 제가 이건 이제 스케일로 그렸기 때문에 값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하면 이런 깊이 부분은 깊이로 이게 측정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 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규격집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럼 다시 이제 규격집 제일 앞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주 부분이 아까 6203이라고 하는 베어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시선으로 두 개라는 뜻이고 좌우로 이게 샵이라고 좀 구분을 줬고 숫자적으로 62계열 즉 기포논 볼 베어링의 62계열의 03 사이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규격집에서 23번 보시면 기포논 볼 베어링 여기 찾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서 딱 가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기포논 볼 베어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치수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대문자 D, 그죠? 대문자 D에 해당하는 이 바깥쪽 베어링의 외륜의 지름 쪽을 봐야지 이 그림이 나오죠. 외륜의 지름을 봐야지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같은 몸이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를 측정하지 말고 규격집을 보셨어야 해요. 맞죠? 자, 그러면 봤더니 여기가 62계열의 03번 사이즈를 보면 여기 62계열 보였고 여기 03 보였고 대문자 D의 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0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0파이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뭐 단위 이런 말은 안 써 있죠. 그죠? 단위는 안 써 있지만 요거 다 밀리미터로 보셔야 돼요. 여기 단위는 빠져 있네요. 자, 이거 여기서 다 규격집에서 어떤 데이터들은 이 기계 계열에서는 다 밀리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40파이로 보시면 돼요. 됐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두께는 별로 이 두께도 좀 파악해 놓으면 좋습니다. 12. 이건 추가할 때 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폭은 10이라고 써 있네요. 폭은 베어링의 요 두께를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단에 보면 치수가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R이라고 해서 스몰 R에 0.6R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스몰 R은 다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베어링의 편심 추가와 관련되어 있고 본체 쪽에는 요 부분인데요. 요 R 부분이 즉 여기 R, 스몰 R 0.6R이 어디에 붙냐 하면 우리 조립도상에선 요 구석에 R6이라는 0.6이라는 소리예요. 그거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예, 이게 파악이 됐으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깊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 측정 한번 하고 가죠. TL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해야 되는 건 여기가 무턱대고 5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 전체 지름으로 측정하면 60, 60에서 요 벽 두께가 5mm라는 소리예요. 요거 지름 방식이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옵셋 60 나누기 2로 해서 절반, 여기가 벽이고, 옵셋 5mm를 해야지 요 벽 두께가 여기가 5mm죠. 요거 바깥으로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60이라고 하는 숫자 파악하셨,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악했죠? 이게 베어링 외륜의 40파이 대문자 T였죠. 옵셋의 40 나누기 2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결국은 여기 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베어링이 안착하죠. 그죠? 예.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베어링이 안착하고, 그럼 아까 제가 여기 요 구석 부분을 베어링은 0.6R이었죠. 그러면 우리 본체도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면 참 좋겠죠. 근데 그죠? 구석은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딱 꺾어주면 제일 좋지만, 얘는 사실은 이제 치수적으로는 요 부분 베어링이 요 맞다는 요 부분도 0.6, 즉 베어링이 갖고 있는 R값 그대로를 여기 적용하면 됩니다. 본체 쪽도. 자, 요걸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것도 규격집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베어링의 구석 홈 뚫근기라고 해서 31번이 이제 이런 데이터 값이 필요합니다. 예. 구석 홈 뚫근기 31번.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그리진 말고 이런 거 한 개 한 개 찾으시면서 조금 그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그럼 베어링의 구석 홈부 둥글기를 한번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죠. 그러니까 베어링 쪽이 아까 얼마였죠? 0.6R인 거 알았죠? 이거 소문자. 그럼 여기 소문자는 베어링 쪽이고요. 여기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본체 쪽에 해당하는데, 여기 R값 맥스를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맥스는 0., 그러니까 0.789는 안 된다는 소리고 0.6까지는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값이 희한하게도 베어링의 R값하고 동일하죠. 다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이 R값 그대로 여기 쫓아가시면 됩니다. 예, 베어링의 구석에 그 스몰 r에 있는 0.6R 그대로를 본체 쪽에 대문자 R 값, 즉 여기 구석 값도 똑같이 0.6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지 말고 F 엔터, R 엔터 0.6이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서 R 0.6으로 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규격집을 찾는 게 조금 습관이 들어야지, 뭐 시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실무에서든 데이터를 찾아가는 습관을 조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계는 좀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여기 완성됐고요. 요거 됐고. 자, 요 부분도 일단 못따기는 해야 되지만, 우선은 못따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조금 봐가면서 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끊어낼게요. 됐죠? 예. 저는 정리할 때 또 못따기 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또 못따기 또 완성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해칭이 여기서 끝났죠, 그죠? 축은 여기 있고. 자, 그러면 중간에 여기 이 부분은 뚫린 구멍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 여기는 그냥 측정하시면 됩니다. 얘서부터 얘까지 지름 방식으로 해서 측정하면 32파이가 나와요. 옵셋 32 나누기 2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벽 쪽 이렇게 두께 남겨주면 되죠. 여기 벽에 두께고 여기 구멍. 그래야지 여기 축이 관통할 거니까. 베어링은 여기까지고, 베어링은 여기까지고, 편심축은 여기를 관통해야지 중간에 링크를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으로 뚫려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마저 완성하고 이제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두시진 말고요. 그러니까 이 조립 관계상 베어링이 여기 들어가는 구멍 입구이기도 하고 커버가 여기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죠.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뭔가 조립 관계상에서 구멍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는 축은 작게 구멍은 크게. 그래서 그래야지 입구 부분이 좀 크고 축이 작아야지 조립이 원활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못따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선 특별히 못따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못따기 해줄 건데, 보통 이제 C1R3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적용할 건데요. 그걸 제가 또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니고, 규격집 가지고 계신 규격집에 보면 주소에 46번 주소의 예라는 부분에 보면 이 공통 주소를 예시가 하나 있어요. 46번. 우리 한번 가볼까요? 46번 봐보시면 46번 봐보시면 이런 데이터 예시가 있어요. 주소 요거 46번이고요. 46번이고 여기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2번 보시면 C1로 하라 돼 있죠. 여기가 이제 1 곱하기 45도예요. 그러니까 C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는 할 거지만 C1이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고 이렇게 표현만 할 겁니다.
그래놓고 이런 부분들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면을 4번까지 그리게 되면 거기에 적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 데이터들은 공통 주소란에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놔두면 치수를 줄 때 치수를 안 주고 표현만 할 겁니다. 지금처럼 보세요. 지금처럼 그냥 못하기만 하고 그 결과 어떤 데이터 값은 공통 주소란에다 그냥 묶어서 놓을 겁니다. 치수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챔퍼 D 엔터 1 엔터 엔터 여기 클릭하면 못하기 이렇게 되죠. 예. 자, 이렇게 못하기를 하고 나면 이 선이 사라져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트리밍을 하면 날리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여기 필렛 했을 때처럼. 그게 싫고, 선을 좀 남기고, 내가 부분적으로 이 선을 그냥 그대로 써먹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트리밍을 할 때 이 선을 안 날리는 그런 또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요. 챔퍼, CHA 엔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자르기라고 하는 T 값이 있어요. 트리밍 할 거냐 말 거냐. 트리밍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T 엔터를 들어가서 자르지 않기 여기 N 돼 있죠. 요걸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자르지 않기가 돼 있고 일단 바꿨고요. 그 다음에 D 값 주고 1 엔터 주고 클릭을 해주시면 트리밍을 하지 않습니다. 트리밍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안 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냥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선을 살리니까요. 네. 사실 이게 끊어졌어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붙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X라인 이용하셔서 여기 클릭해서 여기 또 클릭하면 선이 만들어졌죠. 이 필렛은 이쪽 필렛 부분은 선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 아닙니다. 필렛은 요거 하는 거 아니고요. 못따기는 항상 여기 날이 서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을 한 개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못따기만 추가하는 거고 필렛은 선 추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 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이 부분 다시 조이면 넘어와서 자 그러면 요 중심선 기준으로는 위아래가 어떻습니까? 대칭인 거죠. 대칭이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도 요거 잡을까요? 요 선 빼고 다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고 요거 잡고 자 MI 엔터 치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필렛 바깥쪽으로 TR 엔터 클릭 됐죠. 얘도 TR 엔터 클릭 그 다음에 얘도 TR 엔터 클릭으로 해주시면 왼쪽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커버하고 베어링이 조립되는 이 부분 왼쪽 부분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요거 중심선 기준으로 이해되셨죠? 저장 한번 하고 요까지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요까지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린 거는 이제 우리 1번 부품에 대해서 투상을 이제 측정 투상 도면 제도를 하는 와중에 파트 1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으로 왼쪽에 있는 여기 베어링이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커버가 닫히는 커버가 조립해야 되는 볼트 부분 여기 PCD 부분 다 포함했고 여기까지가 진행됐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